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60대 한기태 씨의 고백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따뜻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시청자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한기태입니다. 예순을 앞두고 우체국에서 물러났습니다. 평생 시간과 서류를 다루며 살았죠. 시계는 분이 앞서가면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새벽 5시 반, 알람보다 먼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연체 안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수신인은 아들 도연. 금액과 납입일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화면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문자 아래에는 대출 상품명과 연체 이자율 안내가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끝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부엌불을 켰습니다. 주전자에서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아들 이름을 내가 사용했다는 사실이 벼락처럼 떠올랐죠. 저는 서랍을 열어 지난달에 정리해둔 약정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얇은 종이인데도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아들 도연이 나왔습니다. 눈가가 부었습니다. 야근이 잦은 아이입니다. 도연은 제 손의 서류와 휴대전화 화면을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원금이 금방 돌아온다고 했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주전자를 내리고 밥솥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습관이 문제를 가리는 순간이 있죠.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라고 물었죠. 저는 대답 대신 식탁 위에 작은 수첩을 올렸습니다. 몇 달 동안 적어온 수익 인증 스크린샷 공유 일정과 코치강의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이제는 저를 몰아세우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오늘부터 정리하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은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죠.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런 날에도 비는 올 수 있습니다. 예보 없이 오는 소나기처럼 일이 커졌습니다. 저는 퇴직금 일부를 손에 쥐던 봄을 기억합니다. 단체 대화방 알림이 폭죽처럼 터지던 시절이었죠. 하루에 몇 번씩 수익 인증이 올라왔습니다. 몇 배 수익이라는 글귀가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코치는 계정을 2개로 분산하라고 했습니다. 가족명이면 한도가 넉넉하다며 방법을 자세히 알려줬죠. 저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었습니다. 배달을 하며 신용과 시간은 약속이라고 배웠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했죠. 저는 영숙에게 상의했습니다. 영숙은 제 아내입니다. 영숙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술을 모르는 사람은 기회를 놓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때 대화방에서 프리미엄 강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수강료와 특별관리 비용이 적혀 있었죠. 묶음 결제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말에 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저는 카드로 나눠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해를 본다는 상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녹색 숫자가 모든 의심을 밀어냈습니다. 코치는 다음 파동이 오기 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자동매매 도구와 설정값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종이에 그 수치를 옮겨 적었습니다. 글씨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도 기분이 들떴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빌리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높여야 빠르게 복구된다는 설명이 이어지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약정서 서명란을 바라보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는 깨끗했습니다. 잉크가 마르는 시간이 제 양심이 마르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서랍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이건 잠깐이다라고 자신에게 속삭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화방에 올려진 또 다른 수익 인증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증거만 보는 존재입니다. 저는 제 직업에서 늘 영수증과 등기번호로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는 스크린샷이 영수증처럼 보였죠. 그 착각이 한 계절 내내 눈을 가렸습니다. 아들 도연은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등기우편을 받아본 모양입니다. 저에게 약정서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웃음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금방 정리된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이 가벼운 줄 아냐고 묻더군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우체국에서 고객 이름을 잘못 적을까봐 늘 10번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말없이 우리 둘을 번갈아 봤습니다. 부엌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코치의 성명과 사업자 등록 여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흐렸습니다. 단체방에서 활동하는 닉네임만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아 제 노트북을 켰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수강료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숨을수록 늪에 빠집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나중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 말의 온도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제게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컵을 잡았지만 입술이 닿지 않았습니다. 충돌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억울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자존심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내일이면 반등한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염원이었지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오래된 습관을 꺼냈습니다. 예전 현장 민원 대응할 때 켜두던 녹음기 앱. 상대 말이 달라질 때 기록을 남기기 위한 습관이었습니다. 그 습관을 다시 켰습니다. 내일 코치와 통화할 생각이었죠. 이 작은 복선이 나중에 저를 살릴 줄 그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연이 제게 파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엑셀표였습니다. 저는 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숫자 열과 메모열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계정에서 발생한 거래 수수료 목록이 있었고 추천인을 통한 정산 항목이 따로 보였습니다. 도연은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는 장미정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장미정은 동네에서 꼼꼼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죠. 도연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구조에서는 거래가 많을수록 추천인에게 정산이 들어간다. 수익 인증은 거래량 인증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동매매 설정값 100테스트 화면도 실제와 달랐습니다. 과거 데이터로는 이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손실이 커졌습니다. 저는 코치에게 물었습니다. 코치는 다들 그렇게 한다고 답했습니다. 거래소의 혜택을 챙기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이 올라갔습니다. 다들 한다는 말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영숙은 종이와 펜을 들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수강료와 관리비, 위약금 조항을 적었습니다. 눈금이 딱딱해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그때 아들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녹음 켜둘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코치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장부는 감정을 달래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제가 믿던 것은 스크린샷이었고 제가 외면하던 것은 장부였죠. 저는 직업적으로 장부를 성스러운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걸 다시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향한 길이 열렸습니다. 코치는 전화를 먼저 걸어왔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니 추가로 넣으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실이 커진 상태에서 더 넣으라니요. 그러나 제 안의 연체 공포와 위약금 조항이 마음을 조였습니다.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이미 쓴 돈을 떠올리면 더 쓰게 됩니다. 저는 카드 한도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자동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현금 서비스 창구 화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멈추자. 손실을 인정하는 게 손실을 줄이는 길이다. 그 말이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코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반등 확률과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코치는 시장은 원래 그렇다며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식었습니다. 이건 설명이 아니라 주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알림을 껐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습관처럼 대화방을 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닫았습니다. 마지막 물타기를 하지 않은 그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새벽에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우체국 창구벨이 울렸습니다. 내 번호표가 불렸습니다. 창구로 나가야 하는데 몸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직 아침 전이었습니다. 결정을 미루면 결심이 약해집니다.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식탁 위에 약정서를 올려놓고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가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코치를 만나러 갔습니다. 도연과 영숙이 함께 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의 녹음 앱을 켰습니다. 코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교육일 뿐이며 판단은 각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족 명의를 권한 이유가 무엇인지. 코치는 한도가 넉넉해서 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장부의 정산 항목을 보여줬습니다. 코치는 거래소의 프로모션이라고 했습니다. 합법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수익 보장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한 녹취와 공지 캡처를 보여줬습니다. 코치는 단어 선택이 과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체적으로 묻고 구체적으로 답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얼굴 표정을 지우고 질문만 남겼습니다. 업으로 익힌 방식입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와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음성이 깨끗했습니다. 두려움이 조금 물러났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저녁 무렵 도연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내일 바로 처리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집에 돌아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해지 절차와 분할 상환 상담 목록을 적었습니다. 저는 펜 끝을 눌렀습니다. 점이 종이에 박혔습니다. 이 점에서부터 다시 그리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때 저는 편지 봉투에 도장을 정확히 찍는 일을 사랑했습니다. 오늘은 제 삶의 도장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체방을 나갔습니다. 해지 요청을 넣었습니다. 위약금이 붙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카드사에 전화해 분할 상환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절차를 설명하는 동안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공동 서명 철회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은행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영숙은 장롱 속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오래 모은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고차를 팔았습니다. 아침에 차를 넘기고 버스를 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낙엽이 쓸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에게 미안했습니다. 영숙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만으로는 집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집 식탁에 모여 규칙 3장을 썼습니다. 투자 전 확인 3가지, 가족명의 사용 금지, 경고 문자를 즉시 공유, 종이에 서명이 얹혔습니다.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귀에는 우체국 창구의 벨 대신 우리 셋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결단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면서도 우리는 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책임진다. 내 이름으로만 결정한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고요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비로소 평평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알림창은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3장의 규칙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 종이를 펼쳐봅니다. 우체국에서 일할 때도 저는 출근 전에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삶의 가방을 확인하는 셈입니다. 저는 장부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이 아니라 생활의 장부입니다. 전기요금과 식비, 교통비와 적금. 작은 숫자들이 가지런합니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도연은 주말마다 컴퓨터 수리점 장미정에게 엑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옆에서 보고 있다가 줄을 긋습니다. 필요 없는 열을 지우고 필요한 열을 남깁니다. 삶의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욕심을 지우고 필요한 약속을 남겨야 합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온해지 확인서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손에 닿는 감촉이 단단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는 확인서를 식탁에 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다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실패는 부끄럽지 않다. 숨긴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우리 가족은 숨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귀에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분침이 제자리로 돌아온 시계처럼 마음이 고르게 뛰었습니다. 내일도 종이에 선을 그을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요. 그리고 한 번씩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겁니다. 맑은 날만 좋은 것이 아니듯 흐린 날도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늘의 색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죠. 저는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시작한 한 번의 선택이 가족을 벼랑으로 몰았습니다. 수익 인증과 리딩방 권유 자동 매매 설정 과연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연체 문자로 시작해 장부가 진실을 말하기까지 가족이 지킨 단 하나의 규칙을 기록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께 작은 경고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